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탑뉴스 브리핑에서 참 미국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미국의 그 스타일이 구겨진다 하는 이슈를 좀 전해드리겠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건 또 색다른 면의 미국이네 하는 그런 이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미국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법적인 문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앵커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답변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d be saying, I want to go to trial as soon as possible and remove this cloud from over my candidacy. That's obviously not what he wants to do. I happen to think his attorneys in the documents case made a substantial mistake. 네,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졌던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책임이 있다 해서 이제 기소된다는 문제인데 그 이슈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빠르면 다음 주에 기소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의사당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밀 문서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비즈니스와 관련된 포르노 배우에게 돈 주고 기록을 잘못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빨리 정리하고 싶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계속 이 사건들을 연기시켜서 뭔가 선거 끝나고까지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았다 하는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그게 이제 1월 6일 의사당 사건으로 본인이 기소되고 체포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공개하고 팍스의 션 해니티에 나와서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완전히 아주 그 강하게 파시스트다, 막시스트다, 그리고 미국의 그 보수적인 공화당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주 공산당이다. 아니 미국에서 왜 공산주의자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없으면 지금 법이 나를 이렇게 이중잣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특별검사는 그 특별검사도 본인의 명예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 시위대를 향해서 또 각자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한 것, 또 돈을 모아서 선거기금이다 하고 모아서 법률 비용으로 썼다던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는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들도 자꾸만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무릎 꿇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고 또 그 브라이언 세이칙이라고 공화당의 전략가면서 이분은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운동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비선거에서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2번 기소되면 기소될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많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비선거에서도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든 이슈들이 사법 리스크가 선거에서 좋을 리가 없다. 퀴니피악의 여론조사 결과 거의 2년이 됐습니다. 거의 2년이 뭡니까? 2021년이었으니까 22년, 2년이 지났네요. 의사당 폭동 사건이 끝나고 나서 1월 6일이었으니까. 그래서 2년 정도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평이한 퀴니피악이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들의 60% 이상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또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화당 선거를 지난번에 치러봤잖아요. 그랬더니 예비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의사당 폭동 사건이 뭐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공화당끼리 하니까. 그러다가 본선거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비선거는 맡아놓은 당상이지만 본선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60%가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믿는데 그 60%에는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무당파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al Clear Politics가 여론조사를 하면은 2번의 기소, 첫 번째 맨하탄 거, 두 번째 거는 기밀 서류, 본인의 집으로 가져간 거, 특별검사, 이런 혐의가 있고 나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균 54% 공화당 내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등인 론 디산티스가 20%, 34% 차이예요. 세 번째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그 다음에 11명이 출마를 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5% 미만입니다. 아무튼 이리하여 이런 일이 있다 하고 디산티스 후보는 굉장히 그 우파 언론과만 인터뷰를 하고 본인을 좋아하는 쪽에서만 연설을 하고 하는데 좀 다급했던지 CNN 방송과도 인터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과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가 등을 돌립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존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일요일에 편지를 받아서 대배심으로 나올 수 있는 기한을 나흘을 줬는데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나흘 동안 나와서 본인의 뭐 소명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런 것을 아마 기회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게 되면은 기회는 일단 줬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바로 기소 절차. 기소도 당연히 이제 뭐 배심원들이 투표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또 이것으로 소용돌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예쁘게 보이려고 요 앞에다가 귀걸이를 가져다 놓고는 제가 귀걸이를 안 했어요.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성의껏 안 해도 될 때는 안 하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으면 하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시는데 좀이라도 즐거운 게 낫지 그렇다고 너무 많이 투머치면은 또 시선이 다 분산되니까 하기는 저는 그만큼 시선이 분산될 정도로 예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성의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귀걸이 하려고 준비해 놓고 안 달았어요. 자, 원래 하려고 했었던 뉴스로 갑니다. 미국의 정치가 이렇게 후져지는가 하는 것. 두 번째 전해드릴 그 아이템인데 그 두 번째보다는 먼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 어디 가서 한 얘기입니다. 터닝 포인트 USA라는 곳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설을 하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연설이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간 산업으로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하려고 시작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 시작을 했었던 그러한 것들 공공 투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린든 B 존슨이 확장을 했고 조 바이든도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있어요. 뭐 교육이나 기간 산업이나 뭐 이런 얘기 등이거든요. 도시의 문제 그리고 시골에서의 빈곤 아직도 못한다. 흉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캠프에서 이걸 싹 떼서 이 바이든 내가 항상 이 선거 캠페인 할 때 뭐 비디오 클립 만들면 내가 이 비디오 클립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딱 그거 부분만 해서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maybe 뭐 좀 약이 올랐는지 어쨌는지 오늘 정말 중요한 의회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이미 이제 다 그 협상을 해서
2년치 세금을 안 낸 것에 대해서 세금을 냈고, 그리고 뭐 벌금도 냈고, 총기를 살 때 본인이 마약에 취해 있었던 그런 때다 하는 것에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총을 구입했다고 해서 그것도 역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가 국세청에서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의 내부 고발자 2명을 앞에 세워두고 청문회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봐줬고 실제로 사업을 할 때 본인이 막 매춘하고 이러는 것도 사업에 다 지출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헌터 바이든의 이 노트북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그 누드 사진 같은 것, 성행위를 하는 사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얼굴은 가려지고 대통령의 아들 얼굴은 아주 클로즈업을 해서 이 사진을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을, 적어도 2장 이상입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 같은 질문을 하고 막 질문을 유도하는데 이 2 사람이 그걸 확답을 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매춘을 한 것이 탈세를 한 것과 정확하게 연관이 되는지는 또 이제 추후 조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청문회를 끌고 나갔거든요. 사실은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1년, 2년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막 이게 다 수사가 들어가고 막 엄청난 무슨 법적으로 기소가 되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공화당이 이렇게 철저히 따라붙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청문회와 이 사진 같은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winner takes all, 공화당이 다 이제 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마조리 테일러 의원이 그렇게 하도록 그 승인을 해줘서 그 사진들을 보는데, 그 사진을 보는 스태프들이 어떤 사람은 크크크 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아? 그냥 말로 해도 될 거 그걸 구태여 사진을 보여줘야지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 돈을 부적절하게 매춘부에게 썼다, 이런 얘기 내부 고발자 조셉 지글럿이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프 클럽 멤버십, 뭐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섹스 클럽 멤버십이다, 이것도 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춘을 2주에서 2주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뭐 매춘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 법적인 질문도 했고, 국세청의 직원들은 이것도 뭐 추가로 누군가가 해야지 되는 그런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꼭 저런 음란 사진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주장은 있지만, 그 사진도 사실은 풍자적으로 한 사진도 많고, 여러분들께서 다 진짜라고 보시는 사진이 다 진짜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주장만 있었지 증거는 없었다. 그리고 뭐 남성의 상징이라든가 뭐 성행위 한다던가 이런 사진만 있었다. 이럴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와일드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와일드한 청문회였습니다. 미국이 서부 활극 시대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와일드 웨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와일드 웨스트를 넘어선 의사당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고요. 그런 것으로 이제 망신을 주고 싶었겠죠. maybe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 다 오라 하고, 그걸 이제 캠페인 그 비디오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뭐 12시간 안에 3천만 명이 봤다고 하니까, 지금은 뭐 3천만 명, 4천만 명이 4천만 뷰가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정도로 후져집니다.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마조리 테일러 그린의 사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마조리 테일러 의원의 어떤 본인이 세금을 안 냈다 해서 2년치를 걸렀다 해서,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지난해 지지난해 세금을 못 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당신은 연방 하원 의원이니까 봐준 거지 하고 누군가가 조사를 들어가면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사생활을 얘기를 하자면 만만치 않은 여성입니다. 남편 두고 무슨 섹스글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성행위하고 외도하고, 그리고는 또 딱 헤어져요. 그 뒤에 무슨 피트니스 센터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
퍼스널 트레이너하고 또 바람을 핍니다. 본인은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의사당에서 꼭 그 사건은 그런 사진을 의사당에서 보여주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게 민주당의 생각이고 공화당에서도 이런 사진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바이든이 밉고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밉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여기까지 추락한 것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점잖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벌써 마조리 테일러 그린의 사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많이 뉴스가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I don't like it. 저는 아무튼 싫습니다.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그리고 로스앤젤레스가요. 지금 배우들이 그 대우를 좋게 해라 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잘 아는 길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살았었어요. 헐리우드 바로 근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바람이라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영화사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막 피켓 시위를 하는데 월요일 날 나무가 쫙 파이커스예요. 나무가 쫙 들어서 있는데 그 나무를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지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시위대가 신고를 한 거죠. 우리 시위하는 사람들 그늘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딱 월요일 날 트리머 나무를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LA가요. LA시의 컨트롤러가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후의 사진을 뭐 트위터에 올렸네요. 케네스 베이지아 컨트롤러가 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스튜디오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에서는 우리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그럴 리가 있나. 일방적인 가지치기다. 연례 가지치기다. 조금 있으면 바람이 많이 부는 철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위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날씨가 얼마나 더웠어요. 90도가 넘었는데 아무튼 미국은 이런 일까지 이런 디테일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이 나무를 자르는데 우리 오피스 앞에 나무 길거리에 나무는 사실은 LA 시의 그 관리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뭐 건물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까지도 컴플레인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뭐 좌파 정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로스앤젤레스가 좌파니까 시위하는 거 시위대에게 그늘 안 주려고 나무 잘랐어 하고 컴플레인 들어가면 바로 또 시에서 조사하는 이게 굉장히 미국다운 스토리고요. 하나만 더 전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침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웨슬리안 유니버시티가 정말 사립학교로서 인문예술대학교로서는 평판이 좋은 그런 학교죠. 커네디컷주에 있고 그런데 레가시 입학을 끝낸다. 보통 이제 레가시는 동문, 어머니, 아버지, 뭐 할아버지 이런 가족들이 그랬을 때인데 이걸 끝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세계에서 다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전해드리지 않은 뉴스만 전해드리자면은 미국에서 레가시 입학이 굉장히 많아서요. 동부 해안가 아주 좋은 사립학교는 3분의 1이 레가시 입학이랍니다. 엄마, 아빠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성적이 비슷하면 성적이 조금 다른 학생들보다 낮더라도 레가시 학생은 입학이 신청하면은 들어가는 비율이 훨씬 많거든요. 일반 학생들보다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한 숫자를 불러드리긴 힘듭니다만 보통 레가시는 신청하면 75%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일반 학생이 한 47% 들어가는 학교가 레가시는 75%가 들어가고 또 레가시 신청자의 70%는 백인입니다. 레가시에 돈까지 얹어요. 이러면 그냥 따놓은 당상인 거죠.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아이빌리그니 어디니 다 상관없이. 그런데 여론은 다릅니다. 점점 레가시 입학 없애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퓨 리서치 미국인 75%가 현재 레가시 입학에 반대합니다. 아니 뭘 했다고? 2019년도에는 68%였습니다. 아이빌리그는 할 말이 있어요. 우리 등록금 비싸지만 그 돈 갖고 충당이 안 됩니다. 사립학교잖아요. 우리가 돈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등록금이 아무리 비싸도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문의 기부가 큰 재정입니다. 이건 이제 도네이션은 조금 따로 볼 수도 있는데 레가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학교를 나오고 돈도 넣고 하면은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가정이 어렵고 그 집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가는 학생이 레가시 입학 원서를 낸 학생과 점수가 똑같다면, 점수나 많은 것들이 똑같다면, 그렇다면 이 학생이 훨씬 나쁜 조건에서 갔으니까 이 학생을 선택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맞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난 것도 그렇고 뭐 이런데 레가시라고 그 좋은 조건에서 힘들지 않게 공부를 한 그런 학생을 뽑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레가시 입학, 기부 입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뭐 장학금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없어지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기업에서 돈을 댄다던가 기타 등등. 어쨌든 부자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교육 많이 받은 아이들에게 그런 그 교육의 기회, 교육이나 집안의 부의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은 지고 만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왜 레가시를 주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가시 입학은 백인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은 레가시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34%였습니다. 하버드나 아이빌리그에 몇 퍼센트나 들어간다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추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안도 이제 레가시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추세로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의 대학교의 추세. 한국에서는 어쩌면 미국에는 당연히 기부 입학이 있고 뭐 동문 자녀들 레가시 입학이 있다 하면서 그걸 배워가려고 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이걸 이만큼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으나 특히 아이빌리그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카르텔을 형성하잖아요. 나오고 계속 부의 승계, 권력의 승계, 뭐 엘리트 그룹에서 이렇게 하는 것.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것을 이제는 깨자고 하는 거죠. 인간은 다 그렇죠. 모든 것을 만들고 세우고 부숩니다. 그리고 더 이상적이고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래야 우리가 살죠. 아니면 뭐하고 삽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고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